안녕하세요. 신의베르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. 바람 정말 많이 부네요. 춥습니다.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초여름으로 갈 거면서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소송에서 바라본 짠돌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좋게 말하면 근건 전략이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상대 배우자가 바라보는 건 짠돌이죠. 정말 돈에 지독하다, 돈에 집착이 강하다, 그 다음에 경제관념이 강하다, 오로지 돈만 한다, 뭐 이렇게들 오셔서 표현을 합니다. 이 짠돌이들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. 돈을 잘 모으시죠. 짠돌이들은 누구에게나 짜기 때문에 잘 모으세요. 그래서 부동산이면 부동산, 그 다음에 뭐 주식이면 주식 이런 데 투자해서 또 현금이면 현금, 결혼 기간 대비, 그 본인이 또 직장 생활한 거 대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셨어요.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한 15년 전에 그때 당시에 돈 없이 시작해서 4년 만에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한 부부가 있었거든요. 근데 아내분이 짠돌이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4년 만에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부부가 살면서 서울에 아파트 살 정도면 많이도 벌었겠지만 대단히 돈을 모았던 거죠. 근데 이 짠돌이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돈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미래를 계획하고 배우자가 끝까지 100년을 하면 노후가 보장이 되죠. 이런 장점은 있는데 제가 본 소송에서 본 짠돌이들의 교훈은 그거예요. 그렇게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돈 뚝 반 뺏기고 본인의 삶도 돈을 반 뺏기면 삶의 질이 2분의 1만 떨어질까요? 전 아니라고 봅니다. 한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. 본인의 삶도 질이 떨어지게 되고 상대 배우자 불행하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짠돌이 분들한테 본인은 짠돌이 아니라고 하실 테니까 돈을 아끼시는 분한테 제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올립니다. 자, 일단 요즘 보통은 남편분들이 주요 부동산을 갖고 계시니까 남편분들이 명의를 지금 많이 깨어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공동명의로 집을 해주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근데 이게 왜 공동명의가 늘어나고 있냐면 자발적으로 해주진 않으세요. 어느 날 아내분이 동창회 갔다 와서 여보, 내 동창회 가니까 집 명의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. 나 이 집 공동명의 해주면 안 돼?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다 해서 공동명의 해줬대.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남편이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서 그거를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, 또 요즘은 젊은 부부들 결혼할 때 신혼특공을 받거나 집을 마련할 때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. 본가, 그러니까 남편 쪽, 그 다음에 아내 쪽 처가에서 이렇게 반반 대줘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사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비록 남편 쪽에서 대금을 다 구입하거나 아내 쪽에서 다 했지만 둘이 잘 살으라고 또 공동명의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공동명의로 가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공동명의를 해주시는데 아내가 동창회 갔다 와서 나만 없어 하고 욕을 했는데도 남편분이 안 해준다. 그러면 이게 서운함이 있습니다. 근데 그때 한 번만 서운함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거절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아내분들하고 경제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아내분이 쌓여온 데다가 그나마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절망감을 느끼겠죠. 그래서 그럼 내가 이혼소송이라도 제기해서 내가 반을 가져오겠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동명의를 해줘서 잘 사실 것 같으면 해주세요. 왜냐? 어차피 안 해주셔도 남편분 명의로 아내 명의로 100% 돼 있어도요. 이혼하실 때 뚝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. 그거 이혼하면서 잘라 주실래요? 그거 해주고 그냥 잘 사실래요? 선택의 문제죠.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부 재산은 누구한테 명의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무리한 게 아니면 해주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짠돌이들이 돈을 잘 모으니까 재산의 주요 부분을 모으지만 일단 첫 번째로 배우자가 불만을 갖게 되고 자녀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게 돼요. 그래서 저희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상속사건과 관련해서 또는 상속을 준비하시는 노부부들께서 오시면은 자녀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대요.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건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? 이런 요구를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명절 때도 오지도 않고 돈 달라는 얘기, 재산 달라는 얘기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경우도 보면은
그분 말이 맞죠. 평생을 안 쓰시고 모은 분이 있잖아요. 쓸 줄 모르세요.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. 쓸 줄 모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계시다 돌아가신다고요. 그럼 자녀분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, 뭐 그대로 두고 가셔서 이제 상속 문제가 벌어질 거면, 내가 한창 자녀들이 사업하고 이럴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? 이 얘기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분들이 끝까지 그거를 쥐고 계시다가 자녀한테 외면당해. 본인도 어차피 못 써. 나이 먹어보세요. 힘들어갖고 돈 못 써요. 나이 먹으면요, 먹는 것도 줄어들고요, 술도 줄어들고요, 사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쇼핑에 욕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돈 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사회에 기부하겠어요?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, 본인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처럼 젊어서야 어디 가서 밥 얻어먹어도 괜찮지만 나이 먹으면 추레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으시면 안 쓰신 분들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외면을 당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짠돌이들이 뭐가 문제냐면, 그게 일관성 있으면 차라리 돼요. 집에서 아내하고 자녀분한테 안 쓰는 것처럼 밖에서도 안 쓰면 배우자들이 일관성 있으니까,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는데, 집에서는 돈 쓰면 쥐잡듯이 잡으면서 구박하고 잔소리하면서 밖에 나가면 뭐 세상 자선사업가처럼 뭐 어디 뭐 동창회도 얼마 내나 어디나 펑펑 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처갓집에는 안 쓰고 시댁에는 펑펑 쓰고, 일관성이 없죠. 그러면은 돈을 준다 안 준다, 많이 준다 적게 준다의 문제가 아니고, 돈을 못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인간 취급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다니까요. 그러면 내가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잘 보여서 돈 좀 얼마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? 아니면 너 그래 그 돈 어디까지 지키나 보자, 내가 뺏어올 거야, 내가 이혼이라 돼서 내가 가져온다, 내가 이 생각을 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나는 돈에 인색하고 안 주면서 상대방이 성인군자여서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 욕심이시죠. 돈을 권력으로 부리는 사람한테 반감만 생기지, 네가 이렇게 돈 좋아하면 나 돈 뺏을 거야, 그게 내가 너를 이기는 거야, 이런 반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소송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희가 중간에서 아무리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려고 해도 500만 원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니까요. 제 생각에도 우리 의뢰는 500 정도 양보하시고 이 자리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못한다고 끝까지 판결까지 가신다니까요. 왜? 돈에 한이 맺혀서요. 돈 때문에 내가 인간 대접을 못 받다는 생각에 내가 이 마지막으로 너한테만큼은 이런 대양보 못한다, 이렇게 악감정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평생 돈 가지고 배우자한테 군림하고 돈을 권력처럼 부린 배우자들, 아내든 남편이든 이혼소송에서 그 상대 배우자는 이름도 양보하지 않고 판결까지 끝까지 가서 다 가져가더라. 그의 몫을 다 가져가더라는 거. 그래서 본인 가족한테 외면당해, 사회에서 저 뭐 찌질하다고 손가락질 바로 그렇게 아득바득바득 지킨 돈 한 목에 툭 털어서 반주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왜 하실까 생각은 하지만, 글쎄요, 짠돌이들도 제가 볼 땐 성향인 것 같아요. 성격인 것 같아요. 못 고치실 것 같아요.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최대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내가 짠돌이라고 한다면 한번 뒤돌아보세요. 그거하고 또 하나, 어느 날 이혼 상담하시겠다고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신 아내분이 오셨어요. 남편분은 이제 70 간 넘으셨고,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빌라, 지금 시가로 2억 원짜리 정도 하나 갖고 계셨어요. 그 다음에 국민연금으로 남편분이 80만 원 받으신대요. 근데 이혼을 하시겠대요. 사실 서울 집값이 좀 비싸요. 근데 80만 원 갖고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휴대전화는 그래도 두 분 있으셔야죠. 전기요금 내야죠. 관리비 내야죠. 그 다음에 교통비야 안 드신다고 하지만 쌀 사고 부식거리 한 달에 50만 원 이하로 드릴 재간 있나요? 물가가 좀 비싸요. 80만 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. 그나마도 이 남편분이 그 1원도 안 주신다는 거, 1원도 그 연금을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세요, 아내분한테?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제 한 30만 원 이렇게 보내주는 돈으로 사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혼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렸어요. 저 2억 원짜리 빌라, 그래도 집이니까 집세는 안 드는데 그거 이혼하신다고 5대5 나눠가지고 1억 원씩 나누시면 1억 원 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 월세 보증금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1억 원씩 나눠 가져야 되고
국민연금 80만 원 받는 거 40만 원씩 나눠지면 어떻게 사세요? 두 분 다 이건 비극 아니에요. 저 정말 열심히 말렸습니다. 근데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안 해드려도 다른 데 가서 하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그 사건은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.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사실까 생각하면 좀 지금은 또 답답합니다. 그때 아내분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. 어차피 나는 지금도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. 어차피 자녀들한테 아들이 안 보내주면 어떡하나 하면 30만 원씩 받아가면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1억 받고 나와서 저 경기도 여기 언저리 이사 가서 그냥 저기 파출부로 가사도우미라도 하고 식당 가서 일하면 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집에서 거지 같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혼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아내분은 본인의 뜻이라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남편분 그렇게 짠돌이 같이 하셔가지고 결국 이혼당하시고 남편분도 1억 원 가지고 뭐 서울에서 멀리 나가셨겠죠. 결론이 뭐예요? 노후가 대단히 비참하잖아요. 결론적으로 얼마 안 되는 돈 나누고 이혼을 당하신 거죠. 이혼 당하고 연금 반 갖고 사셔야 되는 그 삶이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. 인생 잘 사셨습니까? 무엇을 아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? 이렇게 묻고 싶어요. 그래서 정말 그 짠돌이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는 배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물론 단연 1등은 외도죠. 근데 그 다음으로가 이 짠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짠돌이들의 최후는 이혼 당하고 그 아끼신 돈 절반을 뺏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차피 그럴 거라면 반 주시고 반을 안 주셔도 돼요. 말이라도 여보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. 여보 내가 돈을 조금 줘서 미안해. 당신도 힘들지? 이 말하면요 다 이해한다니까요. 그 마음씨 심법 때문에 놀부 심법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발 돈은 아끼시되 마음은 아끼지 마시자고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